이 동네 중개업소 다 죽었어.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들도 포함하여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잘못 올라가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겠는데요. 매물의 층, 향, 전월세 방식,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시 대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인터넷 허위 매물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허위 매물이라는 걸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난 이거 곡소리 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제도가 너무 납득이 안 가. 이게 문장 자체는 되게 허술하게 나올 건데 네. 이 문장을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오는 매물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전세가 5억에 있어. 또는 뭐 매매가 10억에 있어. 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물건은 팔렸네요. 그러면 너 팔린 매물 왜 올려놨어? 내가 갔는데 이거 나 괜히 팔린 매물 내가 전화하게끔 했으니까 수고를 하게 했네. 허위 매물로 시장 교란을 유도했네. 500만 원 과태료 이건 거잖아요. 근데 중개 매물을 내가 내 물건을 올리면 내 마음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가 이거 5억에 전세 놓을게요. 또는 내가 파는 건 10억에 팔게요. 내 마음이니까 매물이 있다 없다는 내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 근데 중개업자가 올리는 거는 거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5억에 전세 내주세요. 10억에 팔아주세요. 아침에 받아서 기록해놓고 올렸어. 근거도 있어.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그 매물을 그렇게 올려놨더니 전화가 와. 사장님 이거 5억에 전세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물건을 받았으니까 있을 거예요. 사장님 혹시 물건 전세 5억에 이거 볼 수 있나요? 했더니 그거 어제 나갔어요 저녁에. 그러면 갑자기 허위 매물 된 거잖아. 그렇죠. 500만 원. 그 부동산은 아니 없는 물건 왜 전화하게끔 했어요? 허위 매물 올리시네. 왜 거래하려 안 올리셨어요? 하면 허위 매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500만 원짜리 잘못이야?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따라서 괜히 중개업자들이 박 터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해서 중개업소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물 광고를 했어. 그런데 의뢰를 하기만 했지 거래된 걸 또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저희가 거래가 됐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허위 매물로 인정을 받아서 신고를 당하면 과거에는 신고만 했는데 이제는 처벌까지 하겠다. 500만 원. 이거 인정되면 감경 그럼 250이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매물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라 광고를 했을 뿐인데 허위 매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잖아요. 손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것도 나중에 봐보겠지만 그거 과태료 낸 거 손해 얼마나 책임을 당사자 매물 의뢰한 사람한테 매기겠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사실 중개업자들이 안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과태료 한두 번 두들겨 맞았어. 그럼 사람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직접 매물들 정도 중에서도 제한적으로밖에 못 올리거나 심지어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전속중개 매물 이런 거밖에는 못 올릴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속중개는 내가 받아놨으니까 딴 놈이 무조건 임대인 입장에서
입장에서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속중개니까 그 기간 안에 동안은 나한테만 준 거니까 매물이 나갈 수가 없잖아. 그건 확실하게 올릴 수 있지. 전속중개 아닌 매물은 올리기가 겁나지. 그렇죠. 그러면 매물 사이트에는 매물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이 줄겠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잘 모르고 했던 분들은 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이거 나오고 나니까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낮아. 라고 이게 지금 제도 자체는 허위 매물이라 그래서 비싸게 올라와 있는 매물 이런 것들을 단속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지만 실제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동네 중개업소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왜? 니네 부동산이 우리 아파트 가격을 폄하하고 있어. 싼 물건만 올려. 그러니까 시가가 예를 들어 호가가 5억짜리 물건도 있고 4억 5천짜리 물건이 있으면 4억 5천짜리 물건만 몇 개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파트는 5억의 시세가 가야 되는데 4억 5천밖에 안 보이게 하면 니놈들이 4억 5천짜리 매물들을 올려? 그럼 허위 매물 신고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 허위 매물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이 아니야. 페널티 있어? 없죠. 없잖아. 그럼 계속 신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괴롭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작정하고 사람들이 아마 엄청 신고하겠다고 하면 우리 동네 부동산들의 이 혼쭐을 한번 내주겠습니다. 글들이 올라와 카페 안에. 이렇게 올라와. 우리 동네 부동산들 이제까지 잘못 이렇게 하셨던 분들 요번에 단단히 벌어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쥐어짜면 매물들이 이제 못 올리지. 싼 매물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실 이런 형태로 갈 게 아니라 전속중개 형태를 유도하는 형태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네거티브하게 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때려잡겠다. 나는 이런 규제가 말이 좀 이게 법률로서 말을 만들어서 때려잡겠다는 건 쉬운데 굉장하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만 봐도 당장 중개업소에서 어떻게 매물 올릴 거냐. 적당히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전문 신고러들이 와가지고 전화해보고 이거 허위다. 계속 체크만 할 거 아니야. 사장님 혹시 이거 물건 보러 갈 수 있나요? 있어요. 다 체크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없으면 다 신고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소명하라 뭐 하나 날라오고 날라오면 중개업소 사장님들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전속중개 유도하겠지. 매물 저희가 올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대신 전속중개 계약서 써주세요. 2주 뒤, 전속중개 기간 보통 2주 잡고, 뭐, 한 달, 두 달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안에다가. 맞아요. 쓰고서 한 달 동안 제가 매물 광고를 할 건데요. 팔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과태료 500입니다. 전속중개 해주셔야만 저희는 매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매물 광고를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타이트하게 이제 사고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중개업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네.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받지 못하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그렇죠. 굶어 죽거나 매물 광고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매수를 끌어들일 방법이 없네. 이 굉장히 중개업 시장 자체가 또 혼돈의 카오스로 갈 수도 있겠네. 또 한편으로는 매물을 내놓았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것도 써야지. 전속중개 계약서 쓸 때 매물 변심이 될 때는 즉시 특약으로 써야지. 그 안에다가 언제까지 그걸 갖다 변심을 바로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그 단서를 달아서 해야지. 일단 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속중개 계약서는 법정 양식 서류예요. 그래서 뭐 별도로 특약을 달거나 하는 일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속중개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면 계약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투명해지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곡소리 나는 힘든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 자체가 마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역방향이 뭐냐면 이제 중개업소하고 또 일부
또 아파트 일부 주민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완벽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판례들 나와야 될 것 같죠 또. 이거는 아무튼 시장을 크게 혼란으로 빠뜨릴 만한 그런 어떤 무서움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교육할 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 중개업소들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중개업소 가서 의뢰를 해. 그래서 얘기 다 듣는다? 그래놓고 딴 중개업소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 그 조건은 간단해. 자기가 더 원하는 조건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중개보수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상도덕.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중개업자가 일을 할 거냐는 선택이 그건 그 중개업소가 만약에 이 중개업소 A 중개업소에서 얘기하고 B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소비자가 부도덕하면 B 중개업소도 부도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지. 그렇지.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상도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들도 좀 이참에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근데 돈에는 감정이 없어. 그래서 교육할 때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믿고 중개업소의 전 재산인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물 의뢰를 받기 위해 굉장히 비싼 월세를 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양한 홍보들을 진행해 오잖아요. 그거를 거저 빼가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 그리고 중개업소가 되게 하는 일 없이 돈 벌어가는 거라고 되게 비판 많이 하시지만 중개업소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 돈 되게 잘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2017년 공인중개사 통계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약 80% 가까이가 그 월소득 200만 원이 안 돼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볼 때 중개업소가 너무 많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많아. 원인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가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알려준다니까 오면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지켜야 될 범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이러고 나서 중개행위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시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과태료 규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어떤 이게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세게 이거를 해놓은 거는 굉장히 시장에 많은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허위 매물의 근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허위 매물 계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건 허위 매물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다. 기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뭐 좀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센 카드들을 막 내놨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로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위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나중에 개정할 때는 좀 시장이 약간 안정화된다 생각하면 이런 무식한 이거는 조금 약간 낮췄으면 수위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